아가, 안 돼! 제 비명과 함께 순하디 순한 고양이 나비가 흑표범처럼 며느리감 유라의 손등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나비의 발톱이 스친 유라의 손등. 그 아래 찰나처럼 드러났다 사라진 푸른빛의 작은 뱀 문양. 그 기괴한 문양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년 전 남편이 병상에서 속삭였던 경고. 팔 안쪽에 뱀 문신을 한 간호사 조심해야 하오. 눈앞에 유라와 그 잔상이 겹쳐 보이는 순간 저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텅 빈 집에서 홀로 버티던 제게 유일한 낙은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유라를 데려왔습니다. 그림처럼 예쁘고 상냥한 현직 간호사라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기운 없으실까봐 전복죽 좀 끓여왔어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매일같이 찾아와 살갑게 구는 유라 덕분에 집안에 온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나타난 길고양이 나비마저도 처음엔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친절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유라가 가로채 받더군요. 이모님, 할머니께서 지금 좀 피곤하신지 말씀을 헷갈려 하셔서요. 걱정 마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제게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웬만하면 전화 받지 마세요. 기운만 빠지세요. 그날 이후 친구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인터넷 뱅킹 앱도 깔아주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저는 고맙다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거미줄처럼 제 삶을 자신의 통제 아래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나비의 이상 행동은 그때부터 심해졌습니다. 유라가 제 방에 들어오려 하면 으르렁거렸고 그녀가 건네는 물건에 유독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신 것 같아. 그 말에 유라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아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고양이마저 저를 싫어하잖아요. 가녀린 어깨의 떨림에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소리 마. 내가 내일 할머니께 나비 좀 어떻게 하라고 단단히 말씀드릴게. 유라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를 민준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 유라가 준 약을 먹은 날이면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건넨 약을 마시는 척하다가 그녀가 주방으로 간 사이 몰래 휴지에 뱉어 양복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며칠간 약을 버리자 신기하게도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자 남편의 유언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뱀 문신을 한 간호사. 밤마다 남편의 유품이 있는 창고를 서성였습니다. 나비는 제 뒤를 따라다니며 유독 낡은 책상 서랍 앞에서 울어댔습니다. 마치 이 안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월 3일. 새로 온 박유라 간호사. 팔 안쪽에 작은 뱀 문신. 유독 내 재산 문제에 대해 묻는다. 눈빛이 섬뜩하다. 여보, 당신 혼자 남게 되면 이 여자를 조심해야 하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라의 본명은 박유라.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장 민준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준아, 유라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민준은 일기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유라 씨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대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그때 창고 구석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며 건넨 디지털 액자였습니다. 이거 녹음도 되는 신기한 물건이야. 남편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디지털 액자를 거실 선반 위로 옮겨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친구 경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경자야, 나야. 만약 내일 오후 3시까지 나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 집으로 경찰을 보내줘. 그리고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끝낼 그날이 왔습니다. 유라가 나비에게 간식을 내미는 순간 나비가 그녀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저 고양이 당장 내다 버리세요. 저는 그때 본 것입니다. 핏자국 아래 스쳐 지나간 뱀 모양의 푸른 문신을.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유라야, 내가 놀랐을 테니 내가 직접 차를 대접하고 싶구나. 잠시 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유라와 함께 두 남자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잠시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 유라가 제 팔을 잡는 순간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기 전에 차나 한 잔씩 하고 가지. 저는 찻잔 4개의 차를 따랐고 유라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유라야. 이거 마시고 기운 차리렴.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듭시다. 제가 먼저 찻잔을 비우는 척 내려놓자 유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잠깐. 저는 품속의 리모컨으로 디지털 액자를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유라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이고 있으니 걱정 마. 며칠 안에 완전히 맛이 갈 거야. 그럼 민준이 그 멍청이는 제 발로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고 이 집이랑 재산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붉게 변해갔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그녀가 제게 달려드는 순간 나비가 튀어나와 그녀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가짜 의사들이 저를 붙잡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친구 경자가 약속대로 신고해 준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유라는 수년간 노인들에게 접근해 약물을 먹여 재산을 가로채온 사기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준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일 놈이에요. 할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말없이 우는 손주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준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저는 손주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의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손주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나비를 내려놓자 녀석은 비석에 조용히 제 몸을 비볐습니다. 민준이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할머니를 지켜주셨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그가 남긴 작은 고양이 나비를 통해 저와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